몇백 년 전 한옥에서 시작된 온돌이 지금은 뉴욕의 상류층 주택, 보스턴의 친환경 건물, 그리고 런던의 역사적인 건물에까지 도입되고 있습니다. 온돌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돌이 어떻게 세계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 혁신적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혹시 한국 온돌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소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 겨울을 난다는 건 꽤나 고된 일입니다. 고급 펜트하우스에 살든 오래된 브라운스톤 주택에 거주하든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차가운 냉기는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니까요. 난방 시스템은 이미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할 게 과연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이 뉴욕을 강타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현재 뉴욕의 한 유명 건축 설계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이 특별한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객 프로젝트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온돌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 어떻게 뉴욕 건축 시장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지 그 전말을 파헤쳐 보기로 했죠. 제 고객 중 한 명은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소유주였어요.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들 중 하나에 거주하며 당연히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급 히터를 설치해도 발밑의 냉기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겨울이 되면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공기는 지나치게 건조했죠. 그녀는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온돌을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온돌? 그게 뭐야? 고객도 동료들도 생소해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 온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로 열기를 보내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인데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무엇보다 열 효율이 뛰어나다고요. 특히 저는 한국에서 온돌이 단순히 난방 기술을 넘어 가족 간의 교감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한국의 정겨운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죠. 하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제 말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통 방식이라니 정말 현대 기술보다 우수할 수 있겠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우리 건물 구조에 맞지 않으면 어쩌죠? 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뉴욕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레트로한 방식이란 단어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온돌이 어떻게 현대 건축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지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초슬림형 온돌 패널이 기존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점을 알게 되었죠. 결국 고객도 설득에 응해 펜트하우스 바닥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의 건축 규정은 까다롭고 기존의 난방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게 조율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진과 협업하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설치가 완료되고 온돌을 처음 가동하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객이 슬리퍼를 벗고 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랍군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발끝부터 따뜻함이 퍼져나가네요.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심지어 온돌을 체험한 그녀의 친구들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 비슷한 프로젝트를 의뢰하기까지 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펜트하우스의 난방 문제를 해결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며 럭셔리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건축 컨설턴트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소개한 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펜트하우스 온돌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후 뉴욕 건축 업계에서는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고객의 만족과 몇 건의 추가 의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의 온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발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특별한 매개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고객이 초대한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전망과 함께 바닥에 따뜻함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고급 와인잔을 들고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저녁 메뉴를 칭찬하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손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온돌 시스템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죠? 그녀는 건축가로 뉴욕과 런던을 오가며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전문가였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건 수백 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 방식이에요. 처음엔 주로 한옥이라는 전통 가옥에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현대 건축에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죠. 그녀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방식의 난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라디에이터나 덕트 시스템 같은 전통적인 방법만 사용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공기가 건조하지 않은 건 처음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온돌이 뉴욕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뉴욕의 건축 박람회에 초청받아 온돌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건축가들과 개발자들이 자리했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온돌의 역사와 기술적 우수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전통 기술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대 건축에서 온돌이 어떻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발표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특히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 공기질 개선 효과, 그리고 현대 건축물에도 무리 없이 설치 가능한 유연성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런 방식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의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 후에 몇몇 건축가들이 저에게 다가와 흥미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보스턴의 고급 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친환경 주택 단지, 그리고 심지어 런던의 역사적인 건물 개조 프로젝트에까지 온돌을 도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선입견이었습니다. 뉴욕의 건축업계에서는 전통 방식은 오래된 건물이나 역사적 가치를 가진 곳에나 어울린다는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온돌이 현대 건축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의구심도 있었죠. 예를 들어 저는 한 고급 호텔 프로젝트에서 난관을 맞이했습니다. 해당 호텔은 고객들에게 최첨단 기술과 세련미를 모두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돌 시스템은 과연 이런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호텔 측에서는 회의적이었죠. 바닥 아래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열을 전달한다니 너무 복잡하고 구식 아닌가요? 우리 고객들이 그걸 이해할까요? 라고 묻더군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실제 온돌이 설치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연회를 제안했습니다. 센트럴파크 펜트하우스의 고객이 흔쾌히 협조해준 덕분에 호텔 측 관계자들은 직접 온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발을 디디던 순간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하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느낌이에요. 따뜻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다니 그 경험이 결국 호텔 프로젝트로 이어지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도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는 수백 년 된 건물들이 많고 대부분의 건물은 기존 난방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죠. 온돌을 설치하려면 바닥을 뜯어내거나 공간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슬림형 온돌 패널을 도입했습니다. 이 패널은 두께가 얇아 기존 바닥 구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했죠. 또 무선 제어 시스템을 추가해 사용자 경험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 홈 기술과 결합된 첨단 솔루션으로 변모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이 뉴욕 상류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제 삶도 바빠졌습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보스턴, 시카고, 심지어 런던과 파리에서 온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온돌의 문화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죠. 저는 온돌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따뜻함의 상징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뉴욕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은 단순히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요. 손님을 초대해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고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온기를 공유하는 경험. 그런 경험이 온돌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뉴욕의 건축 시장에서 점차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도전과 오해도 이어졌죠. 특히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저는 진땀을 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가장 오래된 고급 아파트 중 하나였는데 이곳에 온돌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첫 미팅을 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싸늘했어요. 우리는 이 건물의 역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좋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뉴욕이거든요. 이런 고풍스러운 공간에 어울릴 리 없잖아요. 관리자의 단호한 목소리는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입주민 대표로 온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죠. 바닥 아래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그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공기가 답답해지거나 불편한 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온돌은 오히려 공기를 더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라디에이터나 덕트 난방이 건조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반면 온돌은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서도 집안 전체를 균일하게 따뜻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미심쩍어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실제로 온돌을 경험했던 외국인 사용자들의 후기를 수집해 보여줬습니다. 특히 밤에 따뜻한 바닥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후기는 입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결정적 한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온돌을 도입하면 에너지 비용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말에 입주민들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이었는데. 결국 관리사무소는 제한적으로 몇몇 유닛에만 온돌을 설치해 시험해보는 조건으로 허락했습니다. 설치 작업이 시작되자 또 다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은 천장이 낮고 바닥 두께가 제한적이어서 기존 방식으로는 온돌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슬림형 온돌 패널을 활용한 솔루션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패널은 기존 바닥 구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었고 온도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첨단 기술까지 결합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마트 홈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입주민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엔 반대하던 그 중년 여성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온돌이 가동된 날 자신의 거실에 걸터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마치 내 집이 온천이 된 기분이에요. 아침에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이후 이웃들에게 온돌을 추천하며 건물 내 다른 유닛에서도 설치를 원한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은 문화적 선입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온돌을 한국적인 것으로만 여겨 고급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돌은 아시아에서나 어울리지 않을까요? 뉴욕 같은 도시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반응은 한국의 전통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온돌이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디자인과 웰빙을 강조한 시스템임을 설득했습니다.
온돌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생활하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런 설명이 효과적이었던 사례 중 하나는 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만남이었죠. 그녀는 온돌이 단순히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 인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자신의 프로젝트에 온돌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그녀가 설계한 한 럭셔리 주택에서는 온돌 바닥과 함께 전통적인 한국식 다도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이 공간에서 따뜻한 바닥과 함께 명상과 차 문화를 경험하며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집을 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온돌의 이런 매력은 점차 입소문을 타며 더 많은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의 몇몇 고급 호텔에서는 스위트룸에 온돌을 도입해 고객들에게 집처럼 편안한 따뜻함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 따뜻한 바닥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연구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온돌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이라는 가치를 더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죠.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집을 더 따뜻한, 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아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또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기술은 단순히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충분히 융합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영감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과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요. 펜트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온돌의 성공은 뉴욕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세계적인 주거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라는 감각과 철학을 세계에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 온돌 시스템을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와 결합하는 친환경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며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은 특히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유럽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돌이 이제 뉴욕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람들의 삶과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 즈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런던의 한 유명 건축 잡지에서 온돌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난방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이 혁신이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기자와 마주 앉아 온돌이 가진 매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도구이죠.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저 따뜻한 바닥 이상이에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기자는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의 확산은 도시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펼쳐졌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한 친환경 커뮤니티 주택 단지가 온돌을 채택해 태양광과 함께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은 온돌 덕분에 아이들이 겨울에도 맨발로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사무실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역사적 건물 복원 프로젝트에서 온돌을 도입해 전통적인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파리의 한 고급 호텔은 스위트룸에 온돌을 설치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다도 공간을 재현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호텔 투숙객들은 이건 단순히 숙박이 아니라 문화적 체험이다라며 극찬했죠. 그들의 SNS에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차를 마시며 찍은 사진과 함께 온돌,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온돌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의 난방 방식과의 경쟁이었죠. 세계 곳곳의 난방 시스템은 이미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온돌은 새롭고 생소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는 기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온돌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 건축과 조화를 이루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온돌을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혁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온돌이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한 전통 한옥 마을로부터 초청을 받았죠. 온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옥에 초대해 직접 온돌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함 속에서 저는 온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옥의 나무 창호 너머로 바라본 달빛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온돌이 뉴욕의 펜트하우스와 파리의 호텔에서도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줄 수 있겠지. 온돌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연결을 선사하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온돌은 사람들 사이에서 단순히 난방을 넘어서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펜트하우스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그리고 세계의 더 많은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문화적 자부심이자 전 세계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혁신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온돌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 여정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집과 공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더 따뜻한 삶을 선사하는 매개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뉴욕에서 시작된 이 따뜻한 혁신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도 온기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이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